바가지, 인성 덕무, 유머, 인성 열기. 자, 아이고, 코끼리가 어떻게 울지? 끼리끼리, 꼬꼬끼리. 저게 코끼리 울음소리라고? 저도둑은 유머가 있네. 인성사전.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을 유머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부화내동. 붙을부, 화할화. 우레뇌 한 가지 동. 우레소리에 맞추어 천지 만물이 함께 울린다라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내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도둑질 몇 년 동안 이렇게 간 떨어질 뻔한 건 이번이 처음일세.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볼 텐가? 앞산 어귀에 할멈과 할아범만 사는 집이 있어. 슬며슬며 해가 기울면 두 내외가 일찍 잠자리에 들기에 내 진작부터 점 찍어둔 집이었지. 바로 어젯밤 나는 그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 그런데 그놈의 마루짱이 너무 낡아 삐걱삐걱 요동을 치는 거야. 아뿔싸, 잠귀 밝은 할멈이 그만 잠을 깨고 말았어. 영감, 무슨 소리가 나요? 얼른 일어나 보시구랴. 나는 마룻바닥에 찰싹 엎드렸지. 부여잡은 가슴팍은 쿵쾅대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할아범이 바시락 이불을 끌어당기며 아, 쥐들이 설치는 소리일게야 하더군. 나는 옳았구나 싶어서 입술을 오물거리며 쥐 흉내를 냈지. 어이쿠, 이를 어쩐담. 너무 큰 소리를 냈네. 무슨 쥐 소리가 저렇게 크담. 그 할멈 참 까다롭기는. 목청이 큰 쥐도 있는 거지. 바닥에 닿은 백가죽이 차가워지니 슬금슬금 오금이 저린 거야. 할아범이 홀딱 돌아 누우며 쥐 잡으러 온 고양이인 게지 하네. 나는 옳다구나 싶어서 손톱을 세우고 고양이 소리를 냈어. 어이쿠, 이를 어쩐담. 너무 굵은 소리를 냈네.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게 굵담. 어이구 할멈, 목소리 굵은 고양이도 있어. 몸뚱이 밑에 깔린 손과 팔이 저릿저릿해서 죽을 지경이었어. 그때 할아범이 끈 기지개를 켜며 고양이를 쫓아온 개인개지 하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목을 쭉 뽑고 개처럼 짖었지. 휴, 다행이다. 이번에는 비슷했네. 그런데 할멈이 영 속지를 않는 거야. 암만 들어도 저건 개 짖는 소리가 아닌데. 그러자 할아범이 일어나 담뱃대를 물고는 그래? 그럼 소소리인 게지 하네. 나는 옳다구나 바짝 엎드려서 소 소리를 냈지. 이번에는 정말 속겠지. 영감, 우리 소는 저렇게 안 울어요. 그쯤 되니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냥 확 도망가 버릴까 하는데 할아범이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게지 하는 거야. 무엇이? 코끼리라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코끼리? 그래도 어떡해. 당장 코끼리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의심 많은 할멈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올 판인데 내 가슴은 불판에 올라간 콩처럼 퉁탕퉁탕 거렸어. 코끼리 소리? 그런데 그때 꼬꼬끼리끼리 꼬꼬끼리끼리 머릿속은 백지창처럼 허연데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를 냈지 뭐야. 할멈이 깜짝 놀라. 에구머니 저게 무슨 소리람? 코끼리 소리가 저렇소.
할아범도 머리를 북북 긁으며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휴, 그렇게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그나저나 우리 동네 무슨 코끼리래요. 그만 꾸물거리고 얼른 나가 보시구랴. 알았어, 알았다고. 거참. 나는 무릎팍이 아파 멀리는 못 가고 부엌으로 비칠비칠 피했어. 할아범 발소리는 점점 다가오는데 어디 마땅히 숨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독으로 퐁당 뛰어들어 바가지를 뒤집어 썼지. 할아범은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휙휙 살피더니 물독으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거야. 아이고, 들켰나 보다 하고 눈을 질끈 감는데 할아범이 바가지를 툭 치며 바가지가 낸 소린가 하네. 에라 모르겠다. 바가지 소리라도 내자. 꼬르륵 물을 삼켜가며 박박 바가지라고 소리를 냈어. 잠시 뜸을 들이던 할아범이 그러더군. 허허, 바가지가 맞네. 바가지가 맞아. 나는 한참을 도관에 들어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심장이 발랑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서 결심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도둑질은 않겠다고 말이야. 이야기 속 낱말사전. 잠귀. 잠결에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말해요. 잠을 잘 때 작은 소리에도 금세 깨어나는 사람을 잠귀가 밝다, 잠귀가 빠르다, 잠귀가 멀다라고 하고, 반대로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쉽게 깨지지 않는 사람은 잠귀가 어둡다, 잠귀가 질기다, 잠귀가 무디다라고 해요. 물독.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한두 개씩 있는 우물에서 물을 퍼다 물독에 담아두고 아꼈었지요. 가까운 곳에 깨끗한 물이 있는 우물이 없으면 냇물이나 샘물을 퍼오거나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물을 파는 물장수에게 사야 했어요. 바가지. 물이나 쌀 같은 물건을 푸는 데 쓰는 도구예요. 옛날에는 봄에 박씨를 심고 길러 박이 열리면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어 바가지를 만들어 썼어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더 많이 쓰여요. 인성 전래, 요술 항아리, 박박 바가지에 담긴 도선생 이야기. 무슨 이유에서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런 도둑을 만들어낸 욕심쟁이 탐관오리들이에요. 탐관오리들이 요구하는 많은 세금을 내느라 시달림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산맥. 도둑이 들려주는 도둑 이야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도둑을 잡아놓고 혼쭐을 냈어요. 네 이놈!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 도둑질을 하는 게냐?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집에서 굶고 있는 어린 자식들 생각에 그만 딴 맘을 먹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적적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 좀 들려다오. 도둑 이야기. 최초의 도둑은 누구였지? 최초의 도둑은 말이죠. 바늘도둑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이 속담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나쁜 짓도 나중에는 큰 죄가 될 수 있으니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일찌감치 고쳐야 한다는 거죠. 작은 도둑질도 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말고요. 고양이가 도둑이라고?
주인 잘 만난 고양이는 주인이 주는 밥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요. 하지만 집 없는 고양이는 어쩌겠어요? 살려면 이 집 저 집 기웃대다가 남은 반찬이나 먹을 것을 슬쩍슬쩍 훔쳐 먹어야 하지요. 집도 없이 돌아다니며 도둑질에 먹고 산다 해서 도둑 고양이라고 부르지요. 밥도둑은 밥만 훔쳐 가는 게냐? 다 크도록 돈 한 푼 못 벌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 그러면서 집에 있는 밥만 축내는 사람이 있지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런 사람에게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진짜로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식구들이 힘들여 벌어온 쌀을 야금야금 먹기만 하니 도둑질 안 하는 도둑인 게지요. 장난으로 하는 도둑질도 있느냐? 암요. 시골에서는 탐스럽게 수박이 열리고 주렁주렁 오이와 고추가 열릴 때가 되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박 한 통, 오이 두어 개, 고추 몇 개씩을 몰래 따다가 맛을 보곤 하지요. 어르신도 어릴 적에 한 번은 해보셨지요? 수박서리, 오이서리, 고추서리 말이에요. 이럴 때는 농부들도 한 번쯤은 눈 감아주지요. 장난도 도가 지나치면 죄가 되는 법. 서리도 엄연히 말하면 도둑질이죠. 이야기 도둑이라도 좋네. 소도둑이 들려주는 도둑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났어요. 껄껄껄, 거참 재미있는 이야기일세. 또 없나?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야기 도둑이라고 합니다. 허허허, 이야기 도둑이라. 그래도 좋아. 어서 더 좀 들려줘 보게. 고양이로 도둑 잡기. 고양이로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눈빛이 매서운 고양이가 무서운 귀신과 통한다고 여겼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이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고양이를 데려다 불에 태우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지요. 고양이야, 네가 죽어 고양이 귀신이 되거든. 그 도둑놈에게 붙어 살아라.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친 도둑은 그동안의 잘못을 털어놓고 싹싹 빌었지요. 평생을 고양이 귀신에게 시달려야 한다면 끔찍하잖아요. 도둑을 제 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둔 영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감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놈이 찾아왔어요. 도둑이 커다란 금을 주며 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 금을 팔자니 아깝고 하여 이걸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시오 하고 말했어요. 사정이 딱한 도둑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니 금덩이가 아니라 납덩이인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영감이 꾀를 냈어요.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가서 너스레를 떤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금덩이를 맞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금덩이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소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문을 들은 도둑이 금덩이를 잃어버렸으니 금덩이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군 하며 찾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영감은 납덩이를 던지며 네 이놈! 하고 호통을 치고 도둑놈을 관가로 잡아갔대요. 산에는 산적, 바다에는 해적. 도둑도 활동하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산에 숨어 있다가 도둑질을 하면 산적,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해적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바다에 중국, 일본, 멀리 인도에서도 해적들이 찾아와 극성을 부렸대요. 저처럼 소를 훔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고요? 그야
소도둑이죠. 소도둑. 의로운 도적도 있다고요? 탐관오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던 시절에는 의로운 도적인 의적이 나타났어요. 바로 탐관오리들이 부정을 저질러 모은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하였지요.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적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도둑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코끼리 소리를 내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없었어요. 코끼리는 인도, 아프리카처럼 따뜻한 나라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 도둑이 코끼리 소리를 들었을 리 있겠어요? 코끼리는 어떤 소리를 내며 우나요? 도둑에게 그 소리를 알려주세요. 또 만약에 내가 그 도둑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동물의 소리를 내라면 어떤 소리를 낼지 생각해 보며 언어적 창의성을 길러보세요. 또 도둑의 입장에서 계속 거짓 소리를 내며 집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멀리 도망쳐 버려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도둑 이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캐릭터가 되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야기 속 속담 사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 어쩔 수 없어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저런. 그래도 할 짓이 따로 있지. 나쁜 짓을 하고는 그런 핑계를 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딱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군. 알쏭달쏭 논술 산맥 줄타기 놀이. 옛날에는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렸어요. 저지른 죄를 보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옛날에는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나라면 어떤 벌을 줄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남을 때린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사당을 망가뜨리면 감옥에 가둔다. 게으름을 피우면 노동을 시킨다. 고조선 때에는 팔조직여와 같은 법을 정하여 엄격히 따랐어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사당을 망가뜨리면 감옥에 가둔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군대로 보낸다. 게으른 사람은 나라 논과 밭에서 노동을 시킨다 등이에요. 팔조지교 덕분에 백성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었어요. 전래랑 명작이랑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박박바가지와 명작동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은 어리석은 도둑 이야기예요. 다음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의 그림을 보고 두 도둑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알리바바는 나무 위에서 도둑떼를 보았어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온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그 말을 보여주었어요. 알리바바의 형은 보물을 훔치러 갔다가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내 표시를 했어요. 도둑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해 알리바바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녀 모르지아는 변장한 두목을 알아보고 물리쳤어요. 알리바바는 영리한 모르지안을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흥부와 놀부. 흥부가. 흥부가는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불러요.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부와 욕심쟁이 형 놀부의 이야기를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잘 풀어냈어요. 이 대목은 흥부가 박을 타고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인성덕무, 용서, 인성열기. 흥부야, 그동안 저지른 내 잘못을 용서해라. 형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인성사전.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권선징악. 권할 권, 착할 선, 징계할 징, 악할 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 둘은 형제지만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지.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데 형 놀부는 소문난 욕심쟁이에다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상주 앞에서 춤추고 얼씨구 하하, 항아리에 돌 던지고 신난다 헤헤, 가난한 사람 밥 빼앗고 재미있다 흐흐, 똥 싸는 놈 주저앉게 하고 고소하다 킥킥,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시원하다 히히 거렸어. 그런 놀부인이 추운 겨울날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내쫓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차지한 것도 당연했어. 하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흥부가 놀부를 찾아왔어. 형님, 농사지어 갚을 테니 쌀 좀 빌려주소. 내다 버릴 쌀은 있어도 넣어줄 쌀은 없다. 썩 물러가거라. 쫓겨나던 흥부는 밥냄새가 풀풀 나는 부엌을 기웃거렸지. 그러자 밥주걱을 든 놀부의 아내가 흥부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다른 쪽 뺨도 내밀었어. 형수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 중에 이쪽 뺨도 때려주소. 그 소리를 듣고 놀부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 그게 소원이면 내가 때려주마. 흥부는 놀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 흥분의 처마 밑에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집을 지었지. 좋은 집도 많은데 하필 허름한 우리 집에 집을 짓느냐. 5, 6월 장맛비에 힘들게. 무너지면 어쩌려고. 흥부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제비는 알까지 낳았어. 제비 부부와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은 점점 흥부네를 닮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요란스럽게 울기에 나가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겠어? 구렁이 이놈, 어딜 넘보느냐? 흥부는 장대로 구렁이를 쫓아냈지. 그 사이 새끼 한 마리가 땅에 툭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여보 마누라, 명주실 좀 가져오소. 흥부는 새끼 제비를 손에 들고 다급하게 말했어. 없는 살림에 명주실이 어디 있을까 싶더니 그래도 이리저리 뒤지니 몇 가닥 있었지.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정성스레 동염해 주었어. 흥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제비는 금세 나았지. 그리고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 이듬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분의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제비가 돌아왔어요. 흥부가 맨발로 달려 나와 반기자 어디서 물고 왔는지 제비가 박씨 하나를 흥부 발 앞에 톡 떨어뜨렸지. 어이쿠, 이게 웬 박씨지? 제비의 마음이 고마운 흥부는 담장 아래에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밭꽃이 피더니 달덩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배고픈데 잘 되었구나. 저 박을 타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때깔 좋은 음식이 그득그득, 귀하디 귀한 비단이 와르르, 으리아리한 기와집이 떡, 옷가락질 금비녀가 철철철,
청자 백자 살림살이가 우르르르, 금전 은전의 보석까지 차르르르. 흥분의 집은 어느새 비단옷과 좋은 음식으로 넘쳐났어. 소문을 들은 놀부가 냉큼 달려왔지. 이놈 흥부야, 네 형님 놀부가 왔다. 흥분의 살림살이를 요것저것 훑어보고 이것저것 들춰보던 놀부가 냅다 호통을 쳤어. 도둑질을 한 게라구나. 천벌을 받을 놈. 깜짝 놀란 흥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부터 놀부는 처마마다 제비집을 지어놓고 제비가 날아들기를 기다렸어. 따뜻한 봄이 되자 놀부네 처마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 한 마리를 꺼내어 다리를 똑 부러뜨렸지. 아이고, 가엾은 제비야.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느냐? 내 얼른 고쳐주마. 놀부는 너스레를 떨며 준비해둔 명주실로 제비다리를 꽁꽁 묶었어. 열흘쯤 지나자 제비다리는 용케 나았어. 그리고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왔구나 왔어. 제비가 왔어. 놀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제비가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지. 뭐야? 옳거니 박씨야. 박씨. 마음 급한 놀부는 당장 처마 밑에 거름 듬뿍 넣고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밭꽃이 피더니 둥글둥글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열렸구나 열렸어. 금은 보화 가득 찬 박이 열렸어.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이놈, 이 고얀 놈, 네 조상이 빌려간 돈 3,000냥 내놓으렸다. 도깨비굿 구경한 가 만냥을 내놓으렸다. 흥겹게 놀아준 가 10배로 쳐 내놓으렸다. 저승가는 노자 만냥을 내놓으렸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서 도망갑시다. 여보 마누라, 잠깐 이것 좀 보시오. 이 박은 누런 걸 보니 틀림없이 황금이 들었을 것이오. 어서 빨리 타봅시다. 놀부는 남은 박 하나를 서둘러 탔어. 슬근슬근 슬근슬근 쫙. 박이 갈라지더니 똥이 철퍽철퍽 와르르르 와르르르르. 아이고 놀부 살려. 놀부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달려왔어. 형님 너무 마음 아파 마소. 형제라고는 달랑 우리 둘인데 의지하며 함께 살면 좋지 않소. 흥부의 말에 놀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 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와 착한 흥부는 서로 아끼며 의좋게 살았지. 이야기 속 낱말사전. 제비. 윤기가 나는 매끈한 검은색 등에 주둥이는 뾰족하고 꽁지는 가위 모양으로 갈라져 빠르게 날아다니는 새예요. 봄에 날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다가 늦가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 겨울을 보내지요. 제비가 날아가는 남쪽 나라는 1년 내내 무더운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에요. 박. 봄에 씨앗을 뿌리면 덩쿨을 만들어 올라가 크고 둥근 열매인 박이 열려요. 잘 익은 박은 반으로 갈라 속은 파서 죽을 끓여 먹고 껍질은 말려서 바가지를 만들어요.
먹을 것이나 생활용품이 귀했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었어요. 씨, 식물의 열매 속에 생명을 담고 있는 작고 단단한 물질이에요. 작은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쪼아주면 크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주렁주렁 열매도 맺지요.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씨가 있어 계속 번식할 수 있어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흥부와 놀부에 담긴 욕심 이야기.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 마음 속에서 버려야 할 마음이지요. 옛 이야기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이 가장 많아요. 욕심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이참에 헛된 욕심도 툴툴 털어버리세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매. 놀부에게 듣는 욕심 이야기. 내가 욕심쟁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나보다 욕심이 10배, 아니 100배는 더 심한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볼 텐가? 아이고 저놈, 좀 보소. 욕심이 놀부 뺨 쳐먹겠네. 욕심과 바꾼 목숨. 욕심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얘기인데 말이야.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가던 배가 글쎄 고장이 나서 가라앉게 되었더란 말이지. 모두들 금은보화는 안중에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살아나왔어. 그런데 그 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금은보화가 너무 아까웠지. 그래서 몸에 잔뜩 걸치고 뛰어들었다가 그만 가라앉아 죽고 말았어. 왜냐고? 생각해봐. 무거운 금은보화를 가득 걸쳤으니 어떻겠어? 그나저나 그 금은보화가 어찌 되었을지 정말 궁금하네. 산삼과 욕심 많은 사나이.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런데 글쎄 신선들이 바위 옆에 산삼 세 뿌리를 두고 가더란 말이야. 한 뿌리 먹었더니 30년이 젊어졌어. 그래, 그 친구에게 자랑을 했지. 그런데 이 친구가 욕심이 많은 거야. 당장 산에 올라 산삼 한 뿌리를 먹었어. 그랬더니 30년이 젊어졌지. 그런데 웬걸 또 한 뿌리를 먹으니 갓난아기가 된 거야. 욕심만 없었더려면 젊게 살았을 것을. 안 됐지 뭐야. 욕심 많은 꽃.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는데 흠이 있다면 욕심이 많은 거야. 꽃에 벌이 모이듯 고을 사또의 아들은 나와 결혼하면 좋은 칼을 주리다. 부잣집 아들은 나와 결혼하면 금과 은을 주리다. 나라의 임금은 나와 결혼하면 왕관을 주겠소. 하네. 좋은 칼과 금과 은, 왕관이 탐난 소녀는 세 남자와 모두 결혼 약속을 해버렸어. 소녀는 끙끙 앓다가 병을 얻어 죽고 말았지. 소녀가 죽고 나서 무덤가에 꽃이 폈는데 꽃송이는 왕관을 잎은 칼을, 줄기는 금을 닮은 황금빛이었대. 그런데 그 꽃이 아직도 있냐고? 글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더 욕심쟁이라고? 이런. 나도 이제 욕심을 풀풀 털어버릴라네. 욕심 끝에 오는 벌이 저리 무서운걸. 어이쿠, 저것 좀 보소. 욕심이 사람 잡네. 뒷집 짓고 앞집 뜯어내란다. 앞집에 가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 집을 지어놓고는 남의 집을 뜯어내라니. 에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어이쿠, 벌써 몇 그릇째야. 저러다 탈라지. 탈라. 그냥 욕심 좀 버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욕심이 눈을 가린다.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일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 봉사보다 더 앞을 보지 못하고 바보보다 더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게 돼. 떼꿩에 매를 놓는다. 꿩을 많이 잡고 싶어 떼지어 있는 꿩 사이에 매를 놓아보라지.
내가 되레 무섭다고 도망치고 말걸.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저런 놓친 고기가 잡은 고기보다 더 커 보인다면서 안달을 하더니 잡은 고기마저 놓치겠네. 어서 빨리 욕심을 버려. 말 타면 경마장 가서 달리고 싶다. 말을 타고 싶다고 그리 졸라 태워줬더니 뭐? 이번에는 경마장에 가서 달리고 싶다고? 욕심이 끝이 없구먼. 사람 잡는 세 가지 욕심. 옛날 사람들은 가장 큰 욕심을 세 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가장 큰 욕심 세 가지로 사랑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심을 꼽았어. 이 세 가지 욕심은 모두 사람을 망쳐놓고 가진 것도 모두 잃게 하는 버려야 할 욕심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커다란 박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자자. 흥부의 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착한 흥부에게 제비가 어떤 선물을 주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흥부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라고 소원하며 박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렇다면 놀부의 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못된 짓만 하는 놀부에게 벌을 내려라 라고 주문을 외우며 박을 쩍 갈라보세요. 착한 행동 덕분에 흥부가 어떤 선물을 받을지, 못된 행동 때문에 놀부가 어떤 벌을 받을지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담아 박을 열어보세요. 만약에 내게도 박이 있다면 내 박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멧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친다. 숲속에 멧돼지를 쫓아가느니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집돼지나 잘 지키지. 두 마리가 두 마리 다 가지려다 두 마리 다 놓쳐버렸네. 지나친 욕심은 되레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알쏭달쏭 논술 산맥. 박씨 나누어 주기. 제비나라에서 제비들이 복을 줄 사람들과 벌을 줄 사람들에게 나눠줄 박씨를 물고 왔어요. 각각의 박씨가 자라면 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박씨를 나누어 준다면 누구에게, 왜 주고 싶은가요?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받을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이유도 말해 보세요. 박씨는 마음 착한 흥부도 욕심 많은 놀부도 모두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지요. 커다란 박이 되었을 때 안에 어떤 선물과 벌이 들어있을지 상상해보고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떠올리며 이름을 써보세요. 주변 사람의 이름도 좋고 심술만 부리는 심술이 늘 나눠주는 나눔이 등과 같이 새로 이름을 지어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왜 주고 싶은지 그 이유도 생각해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행복이란 가진 것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흥부는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부는 곳간에 쌀이 넘치게 있었을 때나 재산을 몽땅 잃었을 때나 변함없이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흥부는 마음이 꽉 찬 부자이기 때문이고 놀부는 마음이 텅 빈 가난뱅이이기 때문이지요. 흥부처럼 마음의 부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세 배로 점점 늘어난답니다. 흥부의 넉넉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놀부의 마음도 변하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흥부와 놀부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도 흥부의 행복한 마음이 가득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글 작가 윤지연. 인성 가꾸기.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용서에 관한 명언.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의 허물은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는 것은 곧 용서하는 것이다.